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오규석입니다. 2021년 8월 14일 채널을 개설해서 3년 7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뭐 그게 대단하냐 싶을 수 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1000명이 안 돼서 포기하는 비율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 안에 들었으니까 일단은 성공한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구독자 1000명 기념 셀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원고를 써서 진행을 할까 했는데 이게 생각할 것도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이따가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냥 질문만 몇 개 적고 좀 두서없더라도 바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셀프 인터뷰라서 그냥 제가 질문을 적었는데 첫 번째 질문, 종이접기 작가라는데 누구세요? 예, 제가 종이접기를 시작한 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 때예요. 그래서 1984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처음 종이접기 책을 어머니께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종이접기를 접기 시작을 했고, 창작을 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종이접기 책을 내거나 아니면 종이접기에서 실제로 일을 한 거는 2005년부터예요. 2005년에서 한 2010년 정도까지 종이접기 쪽에서 좀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종이접기를 하는 어린 친구들은 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에 책을 뭐 열 몇 권을 내기는 했고,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작품을 창작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좀 오래된 종이접기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활발히 활동을 할 때는 일본 종이접기 학회 있잖아요. 절지탐정단 거기 도쿄랑 나고야랑 고베 컨벤션 그 3대 컨벤션 지금은 하나가 더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대 컨벤션도 다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일본 컨벤션북 14호에 제가 작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트럼펫이었나 아니면 개였나 아무튼 트럼펫인 것 같은데 예, 14호에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작품이 실리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리고 16호에도 하나를 실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하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튜브를 왜 하게 되었나요? 이게 상당히 이게 얘기가 많은데, 좀 주구약을 하자면, 제가 종이접기 작가 외에도 문화창업 플래너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에 관련돼서 창업을 하고 사업체를 영위하는 분들한테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조언을 드리는 그런 역할인데요. 어, 한 5년쯤 전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유튜버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금 시대에는 이제 유튜브를 하나의 홍보 채널로 생각을 하고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다. 그게 요즘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쓰고 발표를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밖에 들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아무래도 종이접기라는 콘텐츠가 있으니까 종이접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듣기로는 한 6개월 정도면 구독자 1000명 달성할 수 있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들었는데 어렵더라고요. 뭐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 하며 뭐 조회수 올리는 거 하며 되게 어렵고 지금 한번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구독자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 아니면은 좋아하는 주제 아니면 영상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편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교육을 받긴 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간단한 웹캠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원테이크로 끊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창업 플래너로 시작을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짐 캐리가 2014년 마하리시 국제대학 졸업하면서 연설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명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짐 캐리가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건가요? 세상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류가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기여를 한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는 종이접기 작가, 종이접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새로운 거를 만들고 그거를 발표하는 거. 그게 이제 세상에 기여하는 저만의 뭐 탤런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뭐 제 블로그에 발표를 하지만 블로그에 만드는 방법을 다 올리지는 않으니까 종이접기 책을 만들고 뭐 종이접기 책을 만들지 않으면 영상을 찍으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 슈퍼 컴플렉스 종이는 안 만드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했을 때 명칭이 Easy and Cute 오리가미입니다. 쉽고 귀여운 종이접기. 그게 제가 추구하는 종이접기의 형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미디에이트 오리가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쉽고 귀엽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들을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이걸 쉽다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운 단계가 아니고 중간 단계라고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오리가미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종이접기를 한참 창작할 때는 컴플렉스, 슈퍼 컴플렉스까지는 아니고 컴플렉스 계열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카미야 사토시라고 하는 뭐 전설적인 종이접기 작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람 작품을 보고 뭐 호조 타카시라든지 아니면 뭐 후미야키 카와타라든지 뭐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어렵게 막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하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2000 몇 년이더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자료는 나중에 요 밑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일본 오리가미 학관이라고 하는 곳에 카즈오 고바야시 관장님이 한국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큰 공룡, 이 큰 전시, 종이접기 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한 게 있는데, 그걸 보러 갔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면서 한 말이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고바야시 관장님 같은 경우는 종이접기를 놀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작품보다는 자기는 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면서 뭐 굉장히 쉽게 접어요. 물론 이게 난이도가 있는 종이접기도 아니었지만 뭐 종이학이라든지 아니면 공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접어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주시면서 나한테 종이접기는 어렵게 접어가지고 뭐 전시장에 올려놓고 그 감상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찢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나한테는 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명 깊게 와닿았고 저도 그 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어렵게 적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게 접냐. 그냥 그래서 이지앤 큐트가 나온 거였어요. 쉽게 접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뭐 중간 단계 종이접기로만 거의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컴플렉스 종이접기는 요즘 안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슈퍼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뭐 일주일은 기본이고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뭐 년을 넘겨가지고도 창작을 하고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쉽거나 중간 단계를 만들다 보니까 창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네. 네, 그 정도 시간을 이제 한 번에 다 할 때도 있고
그냥 아이디어만 잡아가지고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실패하고 뭐 그 다음날 하고 이런 정도의 뭐 텀은 있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완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저한테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종이접기는 일종의 취미인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매주마다 주말마다 종이접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의 3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선우라고 하는 친구가 꾸준히 들어와서 저랑 같이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의뢰를 해요, 매주마다. 그거를 제가 매주마다 또 만들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제가 창작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예,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딱히 저 자신으로서는 이제는 딱히 없거든요. 근데 선우가 매주마다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이걸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이제 뭐 일주일의 사이클이 되다 보니까 뭐저 나름대로도 이렇게 작품을 매주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 그게 참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샜는데, 네. 자,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창작을 잘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소개글에 아마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많이 썼을 거예요. 야, 나도 이 정도면 나도 창작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 스타일을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많이 접어보는 거는 필요합니다. 네, 종이접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쓱쓱 접어도 각이 딱딱 맞고 선이 딱딱 나오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선 하나 접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종이접기 책을 몇 권 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접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종이접기 책 하나 산다면 그 중에서 내가 뭐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접고 던져버리고 이게 아니고 뭐 제가 뭐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그랬던 것처럼 책 한 권을 첫 번째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전부 다 접어보는 거. 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은 종이접기가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쉬운 것도 접어보고 어려운 것도 접어보고 컨벤션북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작가들의 작품도 접어보고 이렇게 많이 접어보다 보면은 뭐 내가 선호하는 게 어떤 형태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나는 진짜 슈퍼 컴플렉스로 아예 가야겠다. 아니면 나는 상자 접기를 가야겠다. 나는 꽃 접기를 가야겠다. 나는 여러 개를 결합한 거를 가겠다. 아니면은 조금 장르는 달라지지만 종이 로봇을 접어야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 접기라는 게 정사각형의 한 장의 종이, 물론 뭐 여러 장 붙여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정사각형의 한 장의 종이로 접는다라고 하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얼마만큼 표현할 거냐, 그거를 또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내가 접고자 하는 거에 특징이 5가지가 있다면 그 5가지를 다 접어내는 거는 슈퍼 컴플렉스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뭐 한 가지나 2가지만 표현하는 게 쉬운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3개나 2개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 단계, 인터미디에이트 정도니까요. 그러면 그 5개 중에 어떤 거를 뺄 거냐, 어떤 거를 생략할 거냐. 그 생략하는 게 아마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될 거예요. 뭐 어떤 작가는 눈을 강조해서 눈은 반드시 넣는 작가가 있어요. 또 어떤 작가는 뭐 발톱이나 손가락, 발가락 이런 부분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작가도 있고 어떤 작가는 뭐 비율을 꼭 맞춰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율도 많이 생략하는 편이에요. 그 느낌만 나타내는 정도로 이렇게 몇 개를 생략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나눠질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스타일에 맞는 창작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뭐 이렇게도 표현해보다 이거 뭐 첫 번째는 이거를 생략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생략하고 네, 손가락이 안 되네. 세 번째는 뭐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복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슈퍼 컴플렉스 쪽으로 가면 오리파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었을 때 어떤 가지가 나오는지를 설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저같이 뭐 인터미디에이트 중간 단계로 하는 사람은 그런 것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형, 제가 알고 있는 기본형, 뭐 전승접기 기본형도 있고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형도 있고 그런 기본형에서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을 생략을 하면 이 기본형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좀 본능적으로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접기 모양을 이제 접으면서 아, 여기 부분에서는 머리가 나올 것 같아. 근데 몇 번 해보면은 이게 야, 이건 도저히 안 나온다. 이건 포기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든 접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만드는 그렇게 저는 창작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많이 접어보기. 난이도라든지 작가별로 많이 접어보고, 두 번째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기. 이 스타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특징을 몇 개를 적고 몇 개를 생략할 거냐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창작 과정을 반복을 한다. 시행착오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종이접기 유튜버 할 만한가요? 네. 3년, 5년 전과는 또 많이 다릅니다. 네. 최근에는 기업형 유튜버가 많아졌어요.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이 대거 유튜버 환경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TV 프로그램도 이렇게 자르고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그 엑기스만 모여서 올립니다. 그리고 뭐 일반인들이 하는 유튜브들은 거의 알고리즘에 안 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의 채널들이 제 성향에 맞춰가지고 보여지고 있는 거이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사실 뭐 이렇게 웹캠 가지고 그리고 원테이크로 자막도 없이 효과도 없이 이렇게 만드는 유튜브는 사람들이 거의 안 봐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종이접기 유튜버도 제대로 하려면 음, 좀 뭐 스토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막도 영어 자막을 넣는다든지 편집 기술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하면 저보다는 나을 겁니다. 네. 네, 저는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접으면서 이제 유튜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영상도 몇 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영상도 몇 개를 봤는데 전업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종이접기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번다, 유튜브만으로 돈을 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취미로 올리는 거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유튜브 영상 하나 올리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 하면은 유튜브로 좀 이름을 알리고 난 다음에 종이접기 책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은 그러니까 뭐 월 300만 원 정도를 벌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월 100만 조회수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뭐 제가 올린 컨텐츠들 조회수 보면 알겠지만 1000개를 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네. 100단위 아래인 것도 수두룩해요. 뭐, 뭐 연예인이 나오는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올렸다 하면은 100만, 200만, 뭐 한두 달 지나면 300만, 4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연예인들이나 하는 거고, 종이접기 유튜버로 그렇게 월 100만 조회수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든 종이접기 유튜브를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100만 조회수를 올려가지고 전업 종이접기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종이접기 유튜버로서 또 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콘텐츠가 고갈될 염려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뭐 종이접기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니까 본인이 지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를 접을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있는 한 콘텐츠는 고갈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주1에 선우랑 종이접기 수업을 하면서 창작하는 거, 그걸로 저는 사실 3년 6개월을 끌어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선우가 언제까지 저랑 종이접기 수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계속 영상을 가급적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접기 유튜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비가 저는 웹캠 하나 샀고, 원래는 처음에 쓰던 웹캠이 이제 고장나서 두 번째 웹캠을 사용을 하고 있고, 비싸지 않습니다. 10만 원대 아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명이 없으면 너무 깜깜해가지고 링라이트 조명 하나 3년 6개월 전에 산 거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웹캠을 지금은 모니터 앞에다가 거치를 시켜가지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뭐, 더우면은 조명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네, 웹캠을 올려놔서 아래쪽을 찍게 하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네, 요거 하나. 그리고 바닥에 사용하는 그 영상 보면은 바닥에 종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3년 6개월 전에 이제 까만색, 뭐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연두색 이렇게 해가지고 한 8장 정도 샀어요. 근데 해보니까 까만색이나 하얀색은 너무 빛이 반사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못 쓰고 거의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요 세 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쓰다 보니까 얼룩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사실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계속 주황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색종이. 색종이는 처음에는 양면 색종이를 사다 썼거든요. 왜냐면은 흰색이 너무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양면 색종이를 사다 썼는데, 양면 색종이의 문제는 초록색이나 노란색, 빨간색 이런 색깔은 못 써요. 너무 색깔이 강렬해서. 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많이 쓰는 게 이제 남색 계통? 제가 많이 쓰는 게 남색 계통 아니면 주황색 계통인데 남색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남색으로 같은 색 색종이를 사서 그것만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색깔은 그냥 연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창작할 때 프로토타입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이접기 유튜버로 딱히 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전업은 아니지만 취미로는 괜찮은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23분이 지나고 있네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이 늘어날 줄은 몰랐는데,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구독자 1000명 기념 셀프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웬만한 거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100%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모았다가 나중에 이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